내가 귀로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잘 남겨놔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2012년에) 제주에 내려와서 처음에 해녀 작업을 했고요. 지금은 4.3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4.3 7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장수사진관, 옛날 사진관 이런 프로젝트를 알바를 했는데, 어른들 초상사진을 찍어드리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교육으로 듣던 4.3을 이제 어른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된 거죠. 그때 같이 했던 친구들이 다 일주일 동안 눈물에 콧물에 하면서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300 몇 분을 찍고, 그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노인정을 돌아다니면서 한 100여 분을 더 찍었습니다. 인터뷰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게 4.3을 그러면서 더 찾아보게 된 거죠. 그분들을 겪었던 이야기들을 더 많이 알게 됐죠. 그 앞에 그분들 표현으로 태평양전쟁엔 제국시대가 있었고, 그 뒤로 이제 한국전쟁이 그 4.3이 끝나고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겪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4.3으로 이렇게 딱 닫아버리니까 개인의 어떤 역사가 너무 이렇게 함축돼 버리는 거죠. 지금은 결과적으로 4.3을 가지고 이 어른들을 가둬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니까 유족이라고 표현을 하긴 좀 어려운 게, 경로당에 가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4.3 체험 세대와 후 체험 세대로 나누더라고요. 저희는 후 체험 세대인 거죠. 4.3 체험 세대의 이야기인 거죠. 4.3 유족이 아니라. 가실에 어느 할머니 인터뷰를 하다가 TV를 어느 날 보는데 너무 익숙하더래요, 거기가. 근데 한참을 봤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5살 땐가 6살 때 도망 다니던 산이래. 그게 검은 오름이래. 근데 거기에서 사촌 동생이 죽는 것도 보고 삼촌이 죽는 것도 봤대. 가족이 흩어졌다 모였는데 엄마도 아빠도 다행히 살아계신 거죠. 그럼 난 유족이 아니야. 근데 그걸 다 경험한 그 어른은 입을 못 대시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몇 번을 걸쳐서 듣다 보니까 이거를 유족과 유족이 아닌 사람으로 나눌 수는 없겠구나. 작년에, 그러니까 처음 4.3을 가지고 거의 처음 전시한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2019년 20년에 제주 현대미술관 레지던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결과보고전 같이 전시를 하게 돼 있어요. 사삼을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누구랑 했는지가 또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부부들이 대화하시는 걸 봤는데 과거의 대화를 주고받으시더라고요. 그 4.3 때 어쨌거나 따로 경험을 하셔서 그게 한 자리에 이렇게 모아지시는 거잖아요. 근데 딴 마을에거나 같은 마을에서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들이 너무 다르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의지하고 그 70년을 버텨낸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또 부부의 이야기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부부들이 가장 뭐라 그럴까, 기분 좋았던 장소거나 혹은 본인들이 이제 남기고 싶은 어떤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전시를 할 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진은 전체를 읽을 수 있지만 그 어떤 부분에서 읽을 수 있는 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른의 이야기를 이제 글로 좀 디테일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북촌이 어른인데 할머니 이름은 이영애고요. 할아버지 이름은 희권이세요. 근데 동년, 동월, 동일생이세요. 그러니까 생일이 같으신 부부가 있더라고요. 아랫마을, 윗마을에서 크셨는데 4.3은 따로 겪으셨죠. 근데 그때 쌓았던 성담이에요, 이게. 제주에 4.3 때 이렇게 담을 쌓아서 사람들을 한밥집에서 관리를 했어요, 경찰들이. 그 이제 무장대한테 본인들을 지키려고 그걸 같이 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부부가 될 줄 몰랐겠죠. 그 어른들이 이제 처녀 때 사진과 그 살면서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가 연대편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스토리를 가진 어른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대표적으로 좀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전시를 했죠. 개인의 스토리가 나라 전체의 스토리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때 한 400분 정도 넘게 찍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슬라이드 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재단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거니까 일단 A컷을 드리죠. 근데 찍고 나서 보니까 B컷이 혹은 눈을 감거나 웃고 계시거나 뭐 이런 사진들이 훨씬 좋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여드리는 방법을 제가 찾은 게 이제 모니터 세대를 놓고, 저는 처음에는 요 주소를 받느냐고 이 여론에 이 종이를 첫 장을 주고 찍었는데 김수열 선생님이라고 시인께서 그러지 말고 메시지도 좀 받아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짧게 메시지를 써주셨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쓰시면서 엄청 우시는 거죠. 고인한테 보내는 메시지니까. 친한 형님인데 어머니가 4.3을 체험하시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유족이 아니신데 결혼으로 인해서 유족이 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부랑 결혼하면서 아들이 또 유족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가 이제 어떤 기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카테고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물어보니까 부모님들은 절대 4.3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다고. 오히려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식은 몰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엄마의 좋은 기억이 아닌 거예요. 또 4.3이라고 했던 건 그때만 해도 아직 그 연자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입 밖에 낼 수 없는 일이었더라고요. 아직도 근데 절대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과거에 여기가 길인데 학살터인데 이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저 구석에 표지판만 있습니다. 변해버린 세상입니다. 이제 그 길에 길이 나가지고 더 이상 그 누구도 그 학살터를 그냥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변해버렸다는 게 이게 4.3 때 불타 없어진 마을이에요. 근데 이게 좀 스토리가 복잡해요. 이 땅의 주인은 이제 아들이 됐겠죠. 4.3을 겪은 분의 아들이 이제 이거를 집을 지어서 또 육지아이에게 판 거죠. 제주 사람은 여기 가지도 않는다고 하시는데 육지아이는 여기 와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흔적이 기억이 되고 다시 흔적이 되는 반복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을 분들의 생각, 경험과 또 왔을 때 그게 덮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인 것 같고, 그래서 그것들을 기록해서 남겨놓지 않으면 아예 덮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잘 좀 기록을 좀 잘 해놔야 하는 것 같아서 저 스스로도 작업 자체를 4.3이라는 거에 맞춰서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동기가 또 그랬고 그 계기 속에서 있었던 것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그랬는데 이제 찾아 나가다 보니까 점점점 저도 넓어졌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주워 듣는 이야기가 더 많아졌겠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생각이나 고민들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48년, 뭐 50년 그거의 사이에 어떤 일로 시작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4.3이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끝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아팠으니까요. 내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내 친구의 할아버지, 내 친구의 엄마, 아빠의 이야기더라고요. 그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저도 와닿았겠죠.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